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2명과 1명씩 추가됐습니다. 광주의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어제 확진된 가족에 이어서 확진됐고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1명은 경기도 성남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전남의 확진자는 순천에서 발생했으며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광주시가 오늘 민관 대책위를 소집합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17일 이후 보름 만인 오늘 낮 12시 30분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는 그제 22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지난 8월 26일 이후 하루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으며 대기업 사업장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여파로 웬만한 점포와 업체는 대부분 최악의 불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주요 제조업체는 지역의 수출 성장을 이끌면서 이와는 다른 면모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정민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오후 근무조 교대 시간, 생산라인 직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원들에 대한 발열 검사 등 방역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셀토스 등을 생산하는 제1공장 주간조의 조업도 중단됐습니다. 역시 확진자가 나온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도 20시간 넘게 가동이 중단됐고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냉장고 생산 라인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번에 공장 가동이 중단된 사업장은 광주의 수출을 이끄는 이른바 빅3 제조업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8%나 줄었지만 광주는 0.1% 감소에 그쳤고 오히려 전체 수출액 비중은 소폭 상승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냉장고, 타이어 등의 괄목할 만한 수출 증가세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면 생산 차질과 품질 저하 등 수출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탱한 것은 지역 제조업의 수출 덕분이었습니다. 공장 가동률 중단 등으로 수출이 위축될 경우 협력사와 중소업체가 동반 위축되고 결국 지역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진자가 잇따르는 여수와 광양산단도 장치 산업이 많은 공장 특성상 한번 가동을 멈추면 수백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주요 사업장마다 철저한 방역은 물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장 가동 중단이란 초유의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지역 경제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어제 오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6일부터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해졌다며 지역 감염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 머물 경우 오는 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추기로 했다면서 단계가 조정되더라도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어제 전남도청에서 모임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국방부가 참여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이끌어가기로 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가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상생위가 이번에 공동 합의한 안건은 크게 10가지입니다. 먼저 코로나 대응을 위해 광주 전남 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그린 뉴딜을 위한 초광역 협력 사업 발굴,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광주 시티 투어와 남도 한 바퀴를 연계한 공동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논란이 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차원을 넘어 국토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군공항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적인 이전 지역 지원 대책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개정, 그리고 관련된 영역 등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지금까지 노력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나서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 비해서 진일보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의지가 중요한데 이들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게 취지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광주 민간공항의 무항공항으로의 이전 논의를 연계하겠다는 당초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이 무항공항으로 통합된다면 전라남도는 군공항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이 두 가지 협약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기대했던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절묘한 해법은 이번에도 빠져 있어 상생 해법을 찾는 데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객들의 폭언과 빠른 배송 요구가 택배 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지역을 담당하는 택배 노동자 이모 씨. 최근 한 대학에 택배 배송을 갔다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었습니다. 주소에 건물 이름이 없어 고객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경비실에 물품을 맡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씨는 해당 고객이 2시간 동안 20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퍼부은 욕설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 죽으시냐? 그걸 안 가져올래? 막 가져오라고 고소.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혼자 분을 사겼다고 합니다. 운전은 못해요. 앞이 안 보이죠. 진짜 손이 막 발발 떨리는데 꾹 참고 있어야죠. 어떡합니까? 욕설과 폭언에 인격 비하 발언을 넘어 뒤늦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일주일 막 2주일 지나가지고 말씀하시냐고 저희가 생각이 안 나요. 이제 그때 되면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위가 택배기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새 업무 내용을 조사한 결과 58%가 빨리 배송하라는 닥달을 경험했고 46.2%는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언어폭력의 경우 빈도수가 일주일에 한 차례라는 경우도 30%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만큼 일을 많이 오고 있고 얼마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오고 있는가에 그런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법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거고 택배 노동자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이해, 어떻게 보면 배려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는 그런. 코로나19로 폭증하는 택배 물량에 업무 강도가 가중되는 데 이어 감정까지 상처 입는 택배 노동자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어제보다는 아침 기온 조금 높지만 최저 기온이 0.9도를 기록해 추웠고요. 낮 기온도 10도에 머물러서 쌀쌀한 기온은 여전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고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1에서 3도가량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분들은 체온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오늘은 동부 남해안 지역에, 내일은 서해안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영광이 8도, 한평 9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와 곡성, 구례 낮 기온 11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8도, 무안과 진도는 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대입 수능 시험일인 내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내년에 비해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수험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시험장 주변 혼잡 교차로에 순찰차 68대를 집중 배치해 교통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생기는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정읍발 AI의 도내 차단을 위해서 방역망을 구축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전남의 경우 정읍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북과의 교류가 많아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도내 계열사가 많은 만큼 도축 금지와 차단 방역 등 경계선부터 특단의 대책을 세워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광주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자치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광주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제곱미터에 313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8%가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가 1제곱미터에 352만 원으로 전달보다 2.89% 올랐고 남구는 340만 원으로 2.59% 상승했습니다. 반면 서구는 전달보다 0.58% 올랐고 동구와 북구는 0.2%에 못 미쳤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소개하는 랜선 여행이 오늘 저녁 6시부터 KT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방영됩니다.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지역특화 콘텐츠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K-팝 가수들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자박하며 버스킹을 들려주는 음악 웹 예능 콘텐츠와 한류 스타들의 여행 콘텐츠로 각각 6부작씩 방영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